드립 잘하시면서 타타님이 얘기하신 거 한번 볼까요? 중국이 CBDC 발행을 준비하고 있고 중국이 CBDC 발행한다면 미국도 달러간이 사이버상의 기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이 연내에 CBDC 발행한다는데 미국 입장에서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팩토리님 의견은 어떤가요? 하시는데 중국이 CBDC 발행한다고 해서 미국이 꼭 CBDC를 발행해야 되는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뭐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CBDC가 뭔가요? CBDC란 무엇인가에 대해 좀 본질을 떠올리면은 아마 저 얘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더 뎁스 있게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1번.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CBDC가 뭔지를 정의에 대해 생각해보자면 좀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CBDC와 지금 오늘날 은행 계좌에 있는 돈의 차이는 뭔가요? 똑같이 디지털이잖아요. 차이가 뭔가요? 둘의 차이. 맞아요. 타타님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맞는데 조금 더 비교를 해보세요. 비교. 둘의 차이점이 뭔지.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는 맞아요. 뭐 그 형태를 크립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다른 형태의 디지털로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점이 뭐가요? 오늘날 은행 계좌 있는 그것과의 차이. 자, 장준영님 얘기하신 거에 대해 제가 이렇게 질문 던져볼게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 확장을 돕기에 제가 역질문을 드린 거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장준영님이 종이화폐를 전자화폐로 전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전자화폐 있는 거 아닌가요? 오늘날 우리가 은행 계좌 쓸 때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뱅킹 하던 아니면 컴퓨터로 노트북으로 온라인 뱅킹 하던 할 때 그거 디지털이잖아요. 이미 전자화폐로 전환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을? 뭐가 차이일까요? 이미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웬만한 선진국들의 중앙은행은 우리나라도 RTGS가 존재합니다. 실시간 지연결제 시스템. 그리고 한국금융망이라고 하고 한국은행 금융망이라고 해서 중앙은행이 만든 금융망이 존재해요. 거기도 디지털로 된 원화가 존재하겠죠. CBDC랑 뭐가 차이 나나요? 이미 디지털화 돼 있는 게 있는데 실물의 유무 차이요? 맞아요. DLT 차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좋은 특성들 하나씩 얘기해주고 있긴 한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아직 얘기가 안 나왔어요. 가장 중요한 차이점 뭘까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차이점. 오늘날 말하는 CBDC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은행들, 그게 중앙은행이든 상업은행이든 간에 그 디지털상의 계좌에 존재하는 돈이 이것과의 차이점 여러분들 잘 얘기해 주셨어요. 잘 얘기해 주셨지만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그 주제에 관련된 차이점이 아직 안 나왔는데 뭐냐면은 똑같은 디지털이에요. 똑같은 디지털이지만 공통점. 차이점. 똑같은 디지털. CBDC. 그냥 계좌돈이라고 할게요. 계좌무늬. 무슨 사나무늬 같네. 계좌무늬 아니고. 자, 중요한 거는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건 이건데 다른 차이점은 잘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중요한 차이점은 뭐냐면은 CBDC는 여러분들 종이화폐처럼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고유 넘버링이 존재합니다. 근데 계좌무늬는 고유 넘버링 있을까요? 없어요. 고유가 아닙니다. 네이티브 에셋이 아니에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DLT 그리고 블록체인이란 특성상에 존재하는 XRP는 복제가 되나요? 지금 이제 사실 1000억 개는 아니지만 반올림에서 1000억 개 있다고 하고요. 현재 원래는 1000억 개 아니죠. 트랜잭션 코스트로 디스토리 된 것들이 있죠.
파괴된 것들이 산화돼 갖고 한 900만 개 정도 아마 오늘날 없어져 있을 텐데, 그냥 이제 상황 설명을 위해서 그냥 1000억 개라고 가정하고 얘기를 하자면, 얘네가 복제가 될 수 있나요? 이 안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XRP, 보유한 XRP들이 복제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왜 그러죠? DLT란 특성과 블록체인 특성 때문에 그러죠. 그리고 똑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만든 CBDC는 복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종이화폐들 넘버링 달리는 것처럼 발행할 때 넘버링 달리잖아요. 그것처럼 고유 그 하나하나의 이런 이 단위들이 고유하다는 거죠. 근데 요거는 그 특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똑같은 디지털인데 이제 와서 왜 CBDC를 되게 각광하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디지털로 모든 걸 전환하기에는, 그러니까 종이화폐를 없애기에, 종이화폐가 뒤에 담보가 되지 않고 그냥 디지털로만 하기에는 통화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중앙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종이화폐 오늘날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중은행이 있는, 그리고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디지털에서 써요. 근데 얘네가 그 이런 단위가 고유하지가 않잖아요. 그냥 디지털상에서 내 서버에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 중앙은행 계좌, 물론 일반 고객들 중앙은행 계좌 만들기 힘들겠죠. A라는 존재가 있으면 A 계좌에 뭐 1000억 입력하면은 그게 땡이죠. 바로 1000억이 발행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시중은행이 옮겨줬다고 합시다. 그리고 가정을 해볼게요. 중앙은행은 절대 해킹을 안 당해요. 네, 여기에 막 절대신이 강림해갖고 지켜주고 있어요. 해킹 안 당해요. 중앙은행 안 당해요. 그럼 중앙은행이 발행한 건 조작은 일단 안 되겠죠. 근데 이 A로부터, A가 막 시중은행에 돈을 쓰기 시작해갖고 시중은행으로 이 1000억들이 분배가 됐습니다. 뭐 예금을 하든 돈을 써갖고 지불하든 막 B, C, D 이런 데에 1000억이 딱 분배가 됐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D은행이 해킹당했어요. 이 분배된 돈이 뻥튀기 돼서 200억 개, 2000억 개로 불려졌어요. 이거에 대해 확인하거나 컨트롤할 방법이 없다는 거죠.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디지털 화폐의 문제점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왜 종이돈을 아직도, 디지털이 훨씬 편하잖아요. 왜 오늘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이화폐를 갖다 팽개치지 않고 여전히 쓰고 있느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디지털로 전환하기에는. 근데 블록체인 개념이 나왔죠. 그리고 뭐가 나왔죠? DLT 개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런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디지털 커런시를 못 쓰고 있었는데, 야 이거 봐라, 법정화폐를 디지털 형태로 발행할 수 있겠네 해서 나온 게 CBDC입니다. 야, 이런 문제를 블록체인과 DLT가 해결해 줄 수 있잖아. 뭐냐? 야, 이거 쓸만한데? 그러니까 CBDC 발행하면 장점 중에 하나로 얘기 나오는 게 바로 통화정책 관리하기 좋아지는 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발행한 돈들이 DLT상에서 다 확인이 돼요. 오늘날엔 종이돈 찍어갖고 보내면은 지금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어제 찍어낸 돈이 오늘 어디까지 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1년 전에 찍은 돈이. 그게 막 종이화폐가 찢어져갖고 불타 없어졌는지 이게 추적 관리가 힘들어요. 근데 DLT 또는 블록체인 상에서 발행한 CBDC는 바로 확인이 됩니다. 각각 하나의 존재들이 고유한 존재고 분산원장에서 다 확인이 되죠. 이러니까 확인이 가능하고 통화관리가 쉬워지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미 디지털 커런시가 존재했어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설명드린 그런 고유성의 문제를 해결 못하는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화폐를 못 쓰고 있었는데 블록체인과 DLT 개념이 나오면서 이 문제들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중앙은행들이 연구를 시작한 겁니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말씀드린 이유예요. 그래서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됩니다. 왜 이제 와서 디지털 진작이 시작됐고 인터넷 잘 돼 있는데 왜 이제 와서 디지털 커런시 얘기를 하느냐?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네, 설명을 길게 하다 보니까 중요한 점이라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요 질문 때문에 그러죠. 타타님이 질문하신 거에 이제 중국이 CBDC 발행하면은 미국도 발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지 않을까, 이런 얘기 주셔갖고 지금 CBDC에
본질부터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런 것 때문에 시작을 한 건데, 자, 그러면 중국이 CBDC를 발행하면 지금 설명드린 장점을 가져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를 만든다고 해서 이 기축통화로 자리 잡은 달러의 위상을 깎아내거나 할 수 있는 장점은 없습니다. 왜냐면 왜 XRP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알기 쉬워요. 중국의 CBDC는 중국이 만든 CBDC 네트워크가 있을 테죠. 그 블록체인을 만들던 아니면 DLT로 만들던 간에 그게 있을 텐데 거기 안에서만 효력을 발휘하죠. 만약에 전 세계가 중국의 CBDC 네트워크를 써준다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미국이 써줄까요? 그리고 미국이 꽉 잡고 있는 오늘날의 이 유동성, 법정화폐 시장, 미국이 안 써주는데 다른 나라가 중국 걸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이제 특정 상황에 따라서, 특수 상황에 따라서 써야 될 이유가 있는 나라도 존재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은 일본만 봐도 일본이 중국의 CBDC 네트워크를 쓸 이유는 없죠. 중국 내에서는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중국 내에서는. 근데 중국의 네트워크를 벗어나는 순간에는 과연 쓸 동기부여가 있는 나라들이 얼마나 있을까? 굉장히 의문입니다. 중국 내에서만 쓴다면은 전 세계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이 통화제도, 그리고 그에 따른 미국의 달러 기축, 이 구조를 영향을 주기는 상당히 힘들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단순히 CBDC를 만들었을 때 영향을 줄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자면 제 생각에는 지금 말씀드린 이유들 때문에 영향을 못 줄 걸로 보입니다. 뭐 중국 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국제 통화 제도상에서는 영향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